여러분,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보다 이마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더 넓어진 것 같지 않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개수를 세어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 들면 당연히 머리숱이 주는 거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일시적인 거야라며 비싼 샴푸만 바꾸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경고가 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챙겨 먹었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당신의 모근을 갉아먹고 머리카락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탈모 촉진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챙겨 먹고 단 이틀 만에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져버려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어떤 중년 여성은 매일 먹던 특정 보양식을 끊자마자 거짓말처럼 정수리에 새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학계가 경악한 탈모 유발 음식의 실체와 함께 환절기만 되면 가을 낙엽처럼 우두두 빠지는 머리카락을 자석처럼 꽉 붙잡아줄 두피 장벽의 비밀을 아주 상세한 가이드로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은 빠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탈모는 유전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버지가 대머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입에 넣는 음식이 그 속도를 10배, 20배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먹는 것만 조절해도 빠질 머리 10가닥 중 8가닥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범인은 바로 날달걀 흰자입니다. 헬스장에 다니며 근육을 키우기 위해 혹은 목소리를 좋게 하려고 날달걀을 톡 터뜨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날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모발 건강의 핵심 비타민인 비오틴의 흡수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의 8~90%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을 만들어내는 핵심 공장의 연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날달걀 흰자를 생으로 먹으면 이 아비딘이 비오틴과 강력하게 결합해버려 우리 몸이 비오틴을 쓰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립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낭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 머리카락이 힘없이 쑥쑥 빠지게 됩니다. 미국 의학 전문 사이트 매드스케이프에 따르면 날달걀 흰자를 하루 12개 이상 먹을 경우 치명적인 결핍이 온다고 경고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중장년층이나 이미 머리숱이 적어 고민인 분들에게는 단 한두 알에 날달걀도 치명적인 탈모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85도 이상의 열을 가해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프라이를 하든 삶아 먹든 열만 가하면 아비딘의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어 비오틴을 놓아줍니다. 머리숱을 지키고 싶다면 달걀은 반드시 익혀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생존 수칙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최근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며 건강 좀 챙긴다는 분들. 식탁에 꼭 올라오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항암 효과와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스스로 탈모를 부르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원인은 바로 셀레늄이라는 영양소 때문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한 끗 차이로 독이 되는 아주 예민한 성분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셀레노시스라는 무서운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중독의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머리카락이 무더기로 빠지는 탈모와 손발톱이 회색으로 변하며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셀레늄이 과다 함유된 식품을 섭취한 여성이 이틀 만에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져 입원한 사례가 국제학술지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체내에 셀레늄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모발의 뼈대인 케라틴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딱 한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농축된 식품입니다. 욕심내서 하루 서너 알 이상 드시는 순간 당신의 머리카락은 뿌리부터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알에서 두 알, 그 이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음식은 바로 참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가 많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참치지만 참치는 바다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거대 어종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심해의 수은을 몸속에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어종이기도 합니다. 수은이 우리 몸에 쌓이면 산화 스트레스가 폭증하고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마비시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의대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 원인 모를 국소 탈모로 내원한 중년 여성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수은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해 있었습니다. 평소 참치 등 큰 생선을 즐겨 먹던 이 여성이 참치 섭취를 중단하자마자 혈중 수은 농도가 낮아지며 거짓말처럼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은은 생선의 내장 부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므로 참치를 드실 때는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비타민C를 듬뿍 곁들이면 수은 배출을 돕고 세포 손상을 막아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머리 숱이 줄어 고민인 분들은 참치 통조림을 포함한 참치 섭취를 주 1회 100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핵심, 바로 두피 장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지금 같은 환절기, 왜 유독 머리가 많이 빠질까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국내 탈모 치료의 권위자들은 그 원인으로 두피 장벽의 붕괴를 지목합니다. 우리 두피는 머리카락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토양과 같습니다. 비옥하고 촉촉한 땅에서 나무가 잘 자라듯 두피 장벽이 튼튼해야 모발이 모근에 꽉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절기에 극심한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 미세먼지는 두피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와 지질 성분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지금 바로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평소보다 머리가 자주 가렵습니까? 어깨 위에 하얀 비듬이 눈에 띄게 늘었나요? 두피가 당기거나 붉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샴푸를 안 해서 생기는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 두피 장벽이 깨져서 내부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이렇게 장벽이 깨진 틈으로 외부의 곰팡이균과 각종 오염물질이 침투하면 두피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지루성 피부염으로 발전해 만성화되면 모발의 고정력이 약해지고 결국 만지는 대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두피 장벽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매일 쓰는 샴푸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시중에 많은 샴푸에는 거품을 잘 나게 하고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강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두피를 보호하는 지질과 단백질까지 모두 씻어내 버립니다. 전문가들은 소듐 코코이리세티오네이트 같은 식물 유래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자극적인 제품을 권장합니다. 특히 우리 두피는 약산성일 때 외부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호막을 가장 잘 형성합니다. 알칼리성 비누나 강한 세정제로 득득 닦아내면 두피 장벽을 만드는 효소들이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약산성 샴푸를 선택해 두피의 수소이온 농도를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비듬과 가려움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활성산소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그리고 봄철 미세먼지는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단순히 노화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모발의 구조 단백질과 DNA를 직접 공격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모발이 각질화되는 과정이 방해받아 머리카락이 쉽게 부서지고 모근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할 모발의 고정력이 약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외출 후에는 두피에 쌓인 미세먼지를 자극 없이 깨끗이 씻어내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함유된 두피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두피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머리숱 때문에 남모를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탈모 관리의 핵심은 머리카락 끝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는 토양, 즉 두피 자체의 건강입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서 날달걀을 치우고 찬장에 있는 브라질 너트가 몇 알이나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욕실로 가서 지금 쓰는 샴푸가 내 두피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탈모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몇 배로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두피 장벽을 세우고 내 모근을 공격하는 음식들만 피한다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다시 힘을 얻고 꽉 붙어 있을 것입니다. 설마 내가 탈모겠어? 라는 방심이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10년 뒤에도 풍성한 머리숱으로 당당하게 친구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가이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두피는 정직합니다. 당신이 아껴주는 만큼 머리카락을 꽉 잡아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식단을 바꾸고, 샴푸를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이 작은 노력이 당신의 인상을 바꾸고, 노후의 자신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소중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비밀스러운 정보가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매일매일 이 수칙들을 실천하며 더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숱이 다시 풍성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더 유익하고 충격적인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